장관께서는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질문에.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질문 자체가 모욕적이거나 도발... 혐의가 이 정도면 있는 거죠.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대통령에 너무 부담이 된다. 예, 2위와 6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부터 하나하나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하루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추 장관의 행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 예결위에선 추미애 장관과 야당 의원 간의 설전을 보다 못한 여당 의원이 야당 편에 서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직원 격려금으로 일괄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들은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그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 기억하고 계시죠? 그 이후로는 그런 구성으로 지급되는 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셔야 되죠. 장관께서는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질문에.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 다 들으신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질문 자체가 모욕적이거나 도발적이거나 근거가 없다면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 없었습니다. 다만 좀 협조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이례적인 장면을 저희가 지금 함께 했거든요. 정성호 위원장, 여당의 예결위원장인데 장관님 협조 좀 해주세요. 정도껏 하세요. 위원장님도 이런 경우는 이 국회 국감이나 예결위 이런 부분에서 흔하게 보신 풍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소원이 하나 생겼는데요. 하루라도 추미애 장관 이야기를 좀 안 하고 안 쓰고 갈 수 없을까라는 생각인데 참 매일같이 이렇게 새로운 일이 벌어지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좀 최근에 만나본 여당 의원들도 보면 사석에서 만나보면 정말 지금 속에 많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뭐냐면 이제 추미애 장관의 행동이 도가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국회 예결위에서 지금 논쟁이 벌어진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법무부가 지금 10억 원 정도의 지금 특활비를 쓰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이제 이영렬 그 서울중앙지검장과 그다음에 검찰국장이 만나서 서로 직원들이 만나서 이 특활비를 가지고 경력금을 서로 교환한 게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김영란법 위반으로 해서 기소가 돼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된 게 있습니다. 당시에 특활법이 여러 가지 이제 특활비를 잘못 썼다고 그래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검찰국장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요즘 특활비 어떻게 따로 쓰느냐 하니까 예전같이 그렇게 또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이제 박형수 의원이 물은 겁니다. 자, 특활비 그때 그렇게 썼는데 지금 어떻게 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모욕적인 질문입니까? 아니, 당연히 예를 들어서 예결위 심사를 하는데 특활비 요즘 어떻게 쓰냐? 그 국회의원이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추미애 장관은 모욕적인 이야기라서 질문을 가려가면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추미애 장관은 그럼 미리 질문을 보여주고 이런 질문 해도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해야 됩니까? 아니, 자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다 라고 대답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 자체를 지금 문제 삼으니 아니, 위원장 입장에서도 보면 아니, 지금 의원이 자기가 봐도 이게 문제 있는 질문이 아닌데 아니, 추미애 장관한테 요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당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봐도 이 질문 자체는 그냥 일반적으로 요즘 특활비 법무부에서 지금 따로 주는 거 있습니까? 옛날에 이영렬 그 사건도 있었는데 있습니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정말 단순한 질문입니다. 그걸 모욕적인 질문을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안 모욕적인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정성호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 점잖은 분이고 이분도 법조인 출신이고 지금 삼선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참지 못해서 좀 질문 듣고 답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시달렸다고 하십니다만은 참 이게 보면 좀 상식적으로 지금 상황이 좀 넘어서는 단계가 아닌가 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 이현정님 하나 더. 추 장관이 요즘 하도 야당 용세에 시달리다 보니 여러 질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되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장관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상대방이 공격하면 그냥 팩트로 이야기하면 공격 못합니다. 예. 자꾸 저렇게 어떠면서 화나고 자꾸 저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하니까 야당 입장에서 보면 더 격앙돼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저럴 때는 그냥 다박다박 예를 들어서 그냥 질문에만 답하면 야당은 공격 못해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지금 오히려 화를 부르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야당 편을 든 뭐 그렇지 않다. 다른 건 말씀하지 말고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정도껏 하세요. 이 정성호 예결위원장, 여당 의원인데 김근식 교수님. 네. 오늘 정성호 의원이 강성 지지자들, 친문 지지자들에게 꽤 많은 악플세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그 온라인 논객들이 그 예고를 했었습니다. 어제 저 예결위에서 예결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정성호 의원이 추미애 장관을 좀 질타하는 듯한 발언을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예. 질문을 듣고 질문에 답변을 하고 내가 봐도 무리한 질문이 아니다라고 야당 편을 오히려 드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과거에 이 민주당에서 사실은 조국 사태 때도 조국 전 장관의 문제점과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당시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정말 뼈에 있는 말을 했던 것 뿐인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공천도 날아가고 결국은 견디지 못해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조국 사태 이은 두 번째 법무장관이었던 지금 법무장관이 추미애 장관이 또다시 윤석열 총장과의 정말 하루도 쉬지 않는 이 갈등과 대결 속에서 야당원을 상대로 저렇게 거친 논박을 주고받으니 같은 당 민주당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그분에 대해서 조금 교통정리를 한 것뿐인데 당연히 댓글에서는 또 정성호 위원장에 대해서 무리한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계라고 하는 게 이재명 당시 경선 후보 때 이재명 캠프의 좌장 역할을 했었던 거거든요. 아, 실제로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계니까 뻔하다. 역시 너는 그렇다라고 하면서 아마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성 지지층 속에서는 정성호 의원에 대해서 계속적인 아마 이 댓글 공격을 계속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정성호 위원장이 얘기했던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이 막풀에 딱 한마디 했는데 하루 종일 피곤하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 안타까운 현실이다. 상식이 좀 통하고 합리적인 게 통하는 세상에 돼야 된다. 이런 여러 악플 세례도 오늘 일단 하루 종일 피곤했다. 이렇게 넋두리 아닌 넋두리를 한 정성호 의원입니다. 이렇게 1차전을 일단 끝낸 추미애 장관인데요. 여당 예결위원장의 경고와 조언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의원들과도 추 장관은 충돌을 빚었습니다. 예산 소위 때 심재철 검찰국장이 8월 13일 부임한 이후에 전례 없이 검찰국 소속 직원들 전원에게 현금을 나눠준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실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거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를 못 대시면 의원님께서 책임지십시오. 의원님께서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마시고 당당하게 책임진다고 하십시오. 그렇게 품위 없게 말씀하지 마세요. 품위가 이 정도면 있는 거죠. 저 애초에 이 논쟁, 그렇죠. 설전이 일어난 것도 사실 신재철 검찰국장이 관련해서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해당 답변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다시 따져 물었는데 추 장관은 뭐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반문하면서 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논쟁이 계속된 건데, 뭐 어쨌든 저는 뭐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장관이 와서 답변할 때는 가능한 한 자극적인 말이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감정이 실린 말들은 가능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국회의원도 질의하면서 정말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질문하고 또 장관도 그렇게 답변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꾸 자기 생각이나 아니면 감정들이 개입이 되면서 서로 간에 설전이 되고 저렇게 이제 품위 얘기까지 나왔는데, 저는 저런 얘기를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물어본 말에 답변하고 나서 그 말에서 질문이 있으면 또 질문하고 이런 과정을 간다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텐데, 너무 감정적인 부분 또 자기 생각을 너무 개입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런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냉정을 찾고 이성적으로 답변하고 질의하고 이런 게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당 의원의 개입조차 추 장관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도 저희가 화면에서 잠시 만나보긴 했습니다. 추 장관의 논란 또 있습니다. 반헌법적 발상인 비판에도 거듭 강행한 뜻을 밝힌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공개법,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이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사와 기소권을 검찰총장 가지고 아니면 하실 얘기가 없습니까? 지금 대전지검의 수사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뭐 자꾸 윤 총장 얘기를 하십니까? 사실상 각하감인데 네. 장관님 판사하셨죠? 참, 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 각하할 사안인 것을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줬겠습니까? 법원이 그렇게 일합니까?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유죄의 판단하고 같다라고 할 수는 없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겠죠. 수사는 유죄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죄인 것을 왜 수사를 합니까? 네, 그런데 그런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하고 또 무슨 핸드폰을 감추려고 하고 뭐 그런 검사장도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조정하는 수사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뭘 자꾸 다른 대답을 하십니까? 어제부터 오늘까지도 꽤 후폭풍이 있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관련해서 어제 좀 비슷한 취지의 답변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현정 의원. 네. 오늘도 한동훈 검사장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추 장관을 겨냥해서 자기 편 수사 보복 위해서 민주주의 원칙을 버렸다. 이렇게 또 한 번 한동훈 검사장도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헌법에도 마찬가지로 이 방어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방어권이 뭐냐면 제가 부당한 진술을 강요당할 수 없고 저한테 유리한 진술을 어떤 면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헌법 우리 12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문당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권한. 이게 이제 묵비권이라든지 또 진술 거부권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지금 잘 하시는 분이 바로 조국 전 장관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일체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가서 하겠다. 재판 가서도 일체 진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 형사법 교수거든요. 당연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미애 장관은 요즘 휴대전화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휴대전화를 압수를 당하면 이 푸는 문제, 그리고 그 하는 문제는 검찰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비밀번호를 안 알려줬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징벌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라는 게 이제 모든 헌법학자들과 법률가들의 공통적 지적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를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하필 왜 한동훈 검사장 사건 때 이걸 추진하는 거죠? 추미애 장관 지금 취임사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피해자 인권보호 매 강조합니다. 예. 밤샘 수사하지 않고 인권서 당조해요. 그리고 또 지금 김봉현 씨 같은 경우에 66번 불러 조사했다고 그렇게 화를 냅니다. 어떻게 사람을 3달 동안 66번 불러 조사하느냐. 그렇게 피해자 인권을 갖다가 중요시하는 분이 왜 그러면 피해자들이 자기 방어권 행사하기 위해서 아이디 번호를 안 가르쳐주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법을 만들어 처벌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거 이렇게 하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강제 공개법 같은 경우 정 변호사님, 저 화면을 좀 볼게요. 어제 추 장관이 여러 가지 근거로 내세웠던 게 영국에도 이런 법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건데 그래서 저 방송 전에 잠깐 정 변호사님도 얘기했는데 영국 사례를 한번 공부를 직접 해오셨거든요. 영국에 뭐 그런 법이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 제목이 The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이런 게 있거든요. 줄여서 RIPA라고 그러죠. 2000년대에 만들어진 법인데 규제 대상이 뭔가 하면 국가안전보장이나 테러 또 아동대상 그런 성착취물에 대해서 수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몰래 뭐 감청을 한다든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추 장관이 인용하고 싶어 하는 비밀번호 안 내놓으면 처벌하는 그런 규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전부장에 관한 것을 근데 안 내놓으면 뭐 5년 이하 징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남용이 계속되는 사례가 많아져가지고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영국의 하원 상임위원장의 케이스 바츠라는 분하고 또 우리로 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장인 시몬 밀턴이라는 분은 이 법 계속 적용해서는 안 된다, 자제해야 된다 이런 계속 주장을 많이 해왔고 실제로 많이 남용 사례가 지적이 되어 와서 잠시만요.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 말씀은 지금 뭐 영국 사례를 차분히 읽어주셨는데 결국 영국에서조차 이게 부작용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 좀 다시 검토하라라는 분위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달에 영국 정부에서 이 법을 수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지금 의회에 제출을 했거든요. 근데 추 장관께서 외국에 그런 법이 있어요. 무조건 따라가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방 직후에는 외국 것이 무조건 좋아 따라갔지만
이제는 영국도 잘못해 반성하고 있는 그 악보를 왜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무조건 외국에 있으니 그대로 가져오겠다는 것은 반헌법적인 발상이고, 그 법무부에서 연구하는 분들이 좀 더 연구를 하세요. 이 법조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가장 비난을 받는 조항이거든요. 자기 비밀번호, 그렇습니다. 비밀번호 내려라는 것이. 정 변호사님. 근데 우리가 그걸 따라하면 되겠습니까? 질문 하나 더 드릴게. 왜냐하면 추장관이야 법무부 수장이니까 뭐 영국은 민주주의를 기초한 딱 나라니까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무부에서 현장에 있는 법무부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장관님 이걸 보니까 영국에서도 좀 문제가 많더라. 이거를 영국 사례를 들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근데 법무부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영국 정부가 새로운 법을 냈으니 그럼 그 법이 뭘 어떻게 바꿨는지 또 고치려는 취지는 뭐 연구를 해야죠. 근데 지금 2020년 전에 만들어진 그 법을 가지고 그 규정에 있으니 우리도 그대로 따라하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추장관뿐만 아니라 법무부 내부에서도 조율이 안 됐고. 더 연구를 해야죠. 그런 법이 있으면 왜 만들어졌고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문제는 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지 무조건 보고 베끼겠다는 거는 그거는 해방 측회나 통하던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요 4년 전에는 테러방지법 법안에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국가기관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파괴하고 사생활을 낱낱이 들춰보겠다는 초헌법적이며 형식적으로도 그야말로 조악하고 조잡하기 그지없는 날림 법안인 것입니다. 국민들은 자유로운 삶, 정부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은 인간으로서의 존중된 삶을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권 강조했고 4년 전에도 뭐 테러 방지법 관련해서 저런 필리버스터 의견까지 제시를 했는데 김 교수님. 네. 그럼 왜 본인이 주장하는 것과 조금 반하는 얘기를 계속 본인은 한동훈 검사장을 꼭 겨냥해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로란불, 추로란불 이야기를 비아냥거리듯이 하는데,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같은 추미애 장관입니다만 야당 시절에 했던 자기의 발언과 입장, 그리고 지금 여당의 법무장관에 대해서 했던 발언과 입장들을 견뎌보면 자기가 자기 거울 앞에 서면 정말 제가 볼 때는 내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나온 것처럼 저게 박근혜 정부 말기에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그건 뭐냐면 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테러의 무풍지대가 아닐 수 있으니 국정원에서 테러와 관련돼서 개개인의 어떤 사생활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겠다는 게 테러방지법이었거든요. 그것에 반대한다고 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밤새워서 몇 시간씩 필리버스터를 했었어요. 그 와중에 추미애 당시 의원도 했던 거거든요. 저기 나와서 추 장관이 했던 이야기가 지금 돌아온 부메랑이 그대로 돼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유로운 삶, 정보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인간으로 존중된 삶을 찾아야 된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헌법적 가치. 그 이야기를 지금 돌이켜서서 어제 추 장관이 이야기했던 한동훈 검사장을 잡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안 풀어준 휴대폰 비밀번호를 강제로 풀겠다라는 법을 내겠다? 이런 이야기는 바로 4년 전에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돌이켜보면 너무 창피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조국 사태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과 싸울 때도 보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제발 일관성을 지키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좀 인정하는, 그리고 그때 기준을 가지고 자기 기준도 좀 돌이켜보는 그런 반성과 성찰의 자세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정 변호사님, 이쪽 저쪽에서 오늘 이 반헌법적인 발상에 대한 비판이 꽤 높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커지니까 법무부가 오늘 오후에 추가로 또 입장을 내놓은 게 뭐냐면, 이 법 추진은 한동훈 검사장만 겨냥한 게 이게 아니라 N번방 있잖아요. N번방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고민에서 나온 법이다. 이렇게 오늘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영국 법에 따르더라도 한동훈 검사장 보고 비밀번호를 내놔라.
그렇게 법 집행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인터넷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뭐 많지요. 그러면 그런 그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의 역량을 키워야죠. 과학 수사의 역량을 키워야지 일반 개인의 기본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이런 반헌법적인 발상을 한다는 것이 법무부에서는 그 용납될 수가 없는 겁니다. 더더구나 수장인 장관께서 저런 말씀을 하신다는 건 과연 법무부 장관인지 무슨 뭐 독재 정부의 무슨 뭐 그 홍보기관인지 굉장히 헷갈릴 정도로 되는데 저래서는 안 됩니다. 법을 지켜야 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죠. 우리가 국정농단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 이유가 뭡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르지 않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그렇습니다. 우리 추 장관께서도 대통령과 함께 우리 헌법과 법률을 따라서 저런 범죄를 막는 데 열심히 일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뭐 N번방 얘기까지 덧붙인 법무부인데요. 최 교수님. 네. 다음 화면을 볼 텐데 사실 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공개법에 대해서 여기 보면 진보 성향 시민단체, 민변, 참여연대 모두 다 추 장관에서 이 법만큼은 좀 등을 돌린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다시 말씀드리면 민변이나 참여연대 주장이 맞다고 보고 뭐 정말 제한적으로 살인이나 성범죄나 테러에 관련돼서 한다면 그것도 심사숙고해서 도입할 부분이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하는 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민주정부니까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만약에 보수정권의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반대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인권 침해한다고 또 반대할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 인권과 연관된 부분이라고 한 사람 개인에 대해서 뭔가를 좀 하기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드는 건 절대로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 최대한 방법을 사용해서 물론 한동훈 검사장이 본인의 비밀번호를 저는 개인적으로 알려주면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 법이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너무 큽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게 만약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반대를 또 할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한 인권이 가장 우선이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법무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사적인 기법을 많이 활용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밀번호 공개법 말고도요. 추미애 장관을 둘러싼 갖가지 논란들이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도 추 장관 경질해라. 이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이 목소리가 조금씩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개인의 은원에 따라서 권한을 마구 휘두르는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저 내 편을 위해서 남의 편을 짓밟는 편협함의 극치입니다. 개혁은커녕 정의와 인권을 파멸하고 있는 추 장관을 무엇 때문에 붙잡고 계시는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의 궤도를 한참이나 잇따라 추미애 장관을 즉각 경질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대통령에 너무 부담이 된다. 이건 임명권자가 어떻게 조정을 해서 둘이 다시 좀 손잡고 갈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뭐 인사조치 하든가 해야 된다고 보죠. 들으셨던 유인태 전 의원의 말처럼 여권에서도 추 장관을 향한 고민은 꽤 깊을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네. 문제는 여당에서도 이런 고민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윤석열, 추미애, 직함생략하고 두 사람이 있는데 추 장관만 경질을 하면 그럼 윤석열 총장 이긴 거 손들어준 셈 되니까 이런 고민이 추 장관을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청와대는 방관했습니다. 저는 방관했다고 보거든요. 지금 상황은 좀 어떤 면에서 보면 물릴 수 없는 상황이까지 돼버렸어요. 자, 지금 다음 달에 개각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추자가 안 바뀔 걸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런 상황을 보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용인하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인권 변호사를 하셨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연 추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한동훈 방지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것이 인권의 기준에 맞는 것인지 맞다면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본인이 인권 변호사라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대통령은 정치를 하는 자리입니다. 정치라는 게 뭐냐면 이런 문제를 조정하는 자리예요. 이 추 장관 누가 임명했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총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1년 내내 지금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다면 그 중간에서 도대체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불러놔놓고 뭔가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누구를 경질하든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제 소원을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매일 TV 뉴스 틀면 매일 추윤 나옵니다. 이 상황을 언제까지나 대통령께서 방치하실 겁니까?
그 대통령이 이런 데 대해 정치를 하셔야죠. 저는 그래서 정말 대통령께서 그냥 이 상황을 그냥 즐기고만 계신 것인지,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냥 반감만 하실 것인지, 원래 넘기실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좀 해주셔야 된다. 지금 유인태 전 의원도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이거 계속 놔두면요, 정말 그때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상황에 이미 호랑이 등에 탄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가기 전에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뭔가 해법을 이건 낼 수 있는 분은 저는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근식 교수님, 그럼 짧게 하나 드릴게요. 해법이라고 하면 그럼 두 사람 다 조치를 취해야 되는, 뭐 경질도 있고, 뭐 물론 뭐 임기는 윤 총장은 보장되어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빨리 해야 뭐 전국이 좀 정상화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추윤 대결과 특히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총장 사이에 여야가 또 같이 끼어가지고 일파만파로 매일 시끄럽잖아요. 이걸 지금 몇 개월째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좀 정리해줄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도 저렇게 사실은 그 자기 독불 장군식으로 나가는 거고 윤석열 총장도 사실은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외부에서 해결해 줄 사람은 우리 이현종 의원 말대로 대통령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법무장관에 대한 임명권자는 사실 당연히 대통령이고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권자도 당연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대통령의 평소의 성격을 보면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내버려 두든가 아니면 둘 다 어떻게 조치를 취하든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둘 중에 누구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고민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미 시기는 놓쳤고 연말 지나서 만약에 정말 내년 초까지도 계속 저게 지속된다면 결국 부작용이라는 게 민주당 안에서는 자기로서는 지금 앓는 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렇게 해서 싸워지면서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를 올려주고 있잖아요. 저는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많은 불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 지지율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이 인물 얘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